여러분, 요즘 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6천 간다. 코스피 신기록. 역대급 유동성. 그런데 묻겠습니다. 시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자영업 매출 살아났습니까? 중소기업 수주 늘었습니까? 독거노인 생활비 여유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식료품값 오르고 병원비 부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축제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실물 경기는 살리지 않고 주식만 부양하면 소외된 계층은 어쩌란 말인가? 일부 금융은 뜨겁고 바닥은 차갑다.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가계부채, PF, 기업 대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동성 유지, 시장 안정, 주가 방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식은 자산을 가진 사람의 게임입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승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식 안 하는 서민,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이분들은 주가가 6천이 가도 생활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은 자산 가격을 올리고 그 결과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금융은 상승, 생활은 하락. 이 괴리를 누가 책임집니까? 일부 중산층의 착각. 중산층이라고 안전할까요? 오래전부터 주식 투자해온 분들, 특히 국민주라 불렸던 삼성전자.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초기에 투자한 분들은 자산이 몇 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그분들의 생업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은 매출 감소, 중소기업은 단가 압박, 건설업은 침체, 주식 계좌는 올라도 사업장은 버겁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금융과 실물이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산은 올랐는데 현금 흐름은 줄어드는 상황.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3부 코로나 때 아파트 영끌, 이제는 주식 영끌. 코로나 시기 기억하시죠? 젊은 층이 아파트를 영끌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폭증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장면이 보입니다. 주가 6천 간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주식 영끌,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금융권 대출, 가계부채는 또 늘어납니다. 그런데 상승장에서도 개미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은 누군가가 먼저 들어와 있고 누군가는 늦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처음 투자하는 사람, 유튜브 보고 들어온 사람,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말 듣고 들어온 사람, 이분들은 상승의 후반부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오면 그 충격을 그대로 맞습니다. 사부 개미는 왜 반복해서 당하는가? 주식시장은 정보 싸움입니다. 외국인 자금, 기관, 연기금. 이들은 자금 규모가 다르고 리스크 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개인은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오를 때는 욕심, 내릴 때는 공포. 특히 처음 투자하는 사람은 수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벌면 빨리 팔고 크게 잃으면 못 팔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 심리입니다. 그리고 신용을 쓰면 이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도 계좌가 녹는 이유입니다. 결국 누구 돈이 됩니까? 변동성에서 수익을 내는 외국인과 기관. 우리는 그들의 유동성을 받쳐주는 역할이 되는 건 아닙니까? 오부 실물 경제는 왜 안 살아나는가?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실물 경기를 살리는 정책은 힘이 약한가? 왜 금융시장은 강하게 관리하면서 자영업 매출, 중소기업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가? 돈이 풀리면 자산으로 먼저 갑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그 돈이 바닥 경제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물가는 먼저 오릅니다. 결국 소외계층은 자산 상승의 혜택은 못 받고 물가 상승의 고통만 받습니다. 육부 가장 취약한 계층의 현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이분들에게 주식 6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들 관심사는 전기요금, 난방비, 병원비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지원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는 투자 안 하면 뒤처진다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구조입니까? 7부 중산층도 안심할 수 없다. 나는 중산층이니까 괜찮다. 정말 그럴까요? 주식 계좌는 오르는데 사업장은 힘들고 매출은 줄고 경쟁은 심화되고 임대료는 그대로. 이건 금융 착시입니다.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 체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물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금융만 과열되면 조정은 항상 급격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8부 지금 가장 위험한 심리, 가장 위험한 순간은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입니다. 나만 안 한 것 같다. 이 조급함이 신용을 부르고 대출을 부르고 영끌을 부릅니다. 그리고 조정이 오면 그 후유증은 길게 갑니다. 구부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첫째, 주식이 오르는 것이 곧 경제가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빚을 내서 투자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셋째, 실물 경기 회복 없이 금융 부양만 반복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정책은 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바닥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일자리, 자영업 수익성, 중소기업 체력. 이게 회복되어야 진짜 회복입니다. 주식은 필요합니다.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융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가 6천이 가도 독거노인의 난방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반쪽짜리 성장입니다. 중산층의 생업이 무너지면 그 상승은 착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상승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좌측에 보이는 제 사진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바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된 유튜브 채널 우인의 삶 이야기를 보시면 삶의 의미를 심도 있게 재조명하실 수 있습니다.